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파견직이었던 거죠. 네. 정규직화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 네. 그 기사와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일단 이 기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책 행보에 딴지를 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 정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의도가 섞여 있다. 네네. 그렇게 저는 봤고요. 네. 기사 내용이 어떠냐면요. 일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예. 그렇게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1만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예. 이 이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례가 서울대 비학생 조교가 15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리고 항공노총의 우정사업본부는 8,500명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주장한다. 예. 그리고 15만 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한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다음 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조무사들도 우리도 간호사처럼 정규직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짝짝짝짝 사례를 나열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마치 보면 네. 이제 공항공사에서 1만 명 정규직을 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런 뉘앙스네요. 네, 예. 우리도 정규직 해줘. 그런 다음에 갑자기 15일에 파업할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파업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읽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파업을 하려면 일단 서울대 비학생 조교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파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정규직화 해줘. 그리고 15일날 파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박근혜 때부터 싸웠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처음 싸움을 시작한 거 2016년 1월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들이 다 생략됐고요. 그리고 네. 우정사업 그 다음 사례로 이렇게 나온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예. 일단 과로사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2014년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2014년부터 설이나 뭐 추석 그리고 뭐 1월 초 물량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럴 예. 때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가로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정부 기관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실제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는 일이 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노동 강도가 되게 세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임금 격차도 되게 심각해요. 정규직 우정사업본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5%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편 배달부들, 네. 그죠? 배달원들, 네. 그 배달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네. 또 임금이 정규직의 35% 수준이다. 네. 상당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4만 2천 명 중에 8천 명이 정규직이니까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32.8%밖에 안 되는데 노동 강도는 너무 세고 게다가 과로사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어요. 네. 이 중에 7명이 돌연사였어요. 과로로 인한 돌연사. 그리고 2명이 이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그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2014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이런 맥락은 쏙 빼고 갑자기 뜬금없이 8,500명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어떤 맥락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사의 목적이 네네. 어떤 맥락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노동자들이 떼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기사가.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정규직화 안 해주면 총파업 이런 뉘앙스의 보도예요. 네. 근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알아보니까 예. 작년부터 준비했던 파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고 대선이 2017년 12월에 치러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2017년 6월에 파업을 하자. 그래야 대선에 우리 의제가 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했던 파업인데 마치 문재인한테 때를 쓰면서 다음 달에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처럼 기사를 써버렸고 그리고 이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5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총파업을 한 것도 이번이 세 번째예요. 2016 지금 올해 파업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이런 맥락이 다 생략돼서 이제 학교 비정규직 그 당사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우정사업본부 찾아가서 하루 집배원, 뭐 일일 체험 이런 걸 하면서 꼭 정규직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있는데 예. 이런 식의 보도를 하면 정규직화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노동자들과 문재인 새 정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새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 파랭이 토끼님께서 지금 한희 기자님 기사 보고 빡치신 게 느껴진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빡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걸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아마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네. 공공은 그렇다 치자. 예. 근데 민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자동차 업계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 자동차 업계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법 파견이라고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고 아주 9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결이 9개나 나왔어요. 근데도 지금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되게 멀리 퍼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한희 기자가 말한 부분을 보고 느낀 거는 네. 이 매일 아침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 인사들이 네. 신문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선일보 지면을 딱 펼쳤을 때 그 네. 느낌을 주는 거죠. 너네들이 이렇게 정규직화를 해주면 노동자들이 너네를 만만하게 본다. 그러니까 정규직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규직화를 해줄수록 노동자들은 떼를 쓰게 된다. 그리고 여기 사례 봐라. 이렇게 사례가 엄청 많지 않느냐. 지금 곳곳에 파업이고 이 파업을 빌미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 다 정규직화 해줄 거냐. 그럼 곡간 거덜나고 너네들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기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어떤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 행정부 어떤 갈등을 이제 뭐랄까요? 갈등의 프레임을 일단 네. 깔고 시작하는 그쵸.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그 노동계와 정부의 어떤 갈라치기 네.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기사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네, 이 기사가 다음 탑에 걸렸는데요. 예. 댓글이 8,300개가 달렸어요. 와. 다 욕이에요. 와. 막 또 시작이냐 선동질 그만해라 네. 막 이러고 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네. 뭐 이런 내용들의 댓글입니다. 그리고 네. 역시 분열 조장의 선봉대. 조선일보가 사실 파견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네. 그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들이 당장 그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니까 이런 정규직화 흐름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민간으로까지 흐름이 이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네. 사실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두툼한 봉투로 제보가 하나 왔었는데 네. 그 조선일보 그 조선 뉴스프레스라고 네. 그 계열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98주년인가 97주년인가 아무튼 꽤 오래된 신문사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그 신문 기사 내용을 DB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다 번역해야 되잖아요. 한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자가 이게 막 뭉개져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자를 한글로 이제 거의 번역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거 작업을 하는 분들을 한 50명 정도 고용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네. 근데 이분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아요. 아이고. 일괄적으로.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된다고. 그 이유가 아마 네이버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번역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 60명 정도가 일괄적으로 바로 잘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그렇네요. 맥락들이 다 생략됐고요. 그리고 네. 우정사업 그 다음 사례로 이렇게 나온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예. 일단 과로사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2014년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2014년부터 설이나 뭐 추석 그리고 뭐 1월 초 물량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럴 예. 때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예. 교통사고도 나고 가로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렇게 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정부 기관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실제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는 일이 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노동 강도가 되게 세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임금 격차도 되게 심각해요. 정규직 그 우정사업본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5%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편 배달부들, 네. 그죠? 배달원들, 네, 네. 그 배달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네. 또 임금이 정규직의 35% 수준이다. 네. 상당수까지는 아닌데 예. 어쨌든 4만 2천 명 중에 8천 명이 정규직이니까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32.8%밖에 안 되는데 노동 강도는 너무 세고 게다가 과로사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어요. 네. 이 중에 7명이 돌연사였어요. 과로로 인한 돌연사. 그리고 2명이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예. 이 이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례가 서울대 비학생 조교가 15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우정사업본부는 8,500명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주장한다. 예. 그리고 15만 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한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다음 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조무사들도 우리도 간호사처럼 정규직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짝짝짝짝 사례를 나열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마치 보면 네. 이제 공항공사에서 1만 명 정규직을 하게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파견직이었던 거죠. 네. 정규직화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 네. 그 기사와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일단 이 기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책 행보에 딴지를 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 정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의도가 섞여 있다. 네네. 그렇게 저는 봤고요. 네. 기사 내용이 어떠냐면요. 일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예. 그렇게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1만 명 비정규직 해준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런 뉘앙스네요. 네, 예. 우리도 정규직 해줘. 그런 다음에 갑자기 15일에 파업할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파업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읽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파업을 하려면 일단 서울대 비학생 조교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파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정규직화 해줘. 그리고 15일날 파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박근혜 때부터 싸워왔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처음 싸움을 시작한 거 2016년 1월이거든요. 근데